무서운 이야기, 사라진 소년. 아이들의 숙제를 검사하던 홍 선생은 인권이에게 소리쳤다. 너 글씨가 이게 뭐야? 완전히 개발 세발이잖아. 발가락으로 써도 이것보단 낫겠다. 인권이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책상에 고개를 떨구었다. 저기 구석에 가서 손 들고 있어. 또 시작이군. 하며 아이들은 수군거렸다. 수십 번 되풀이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고개를 숙이고 교실 구석으로 걸어가는 인권이를 못마땅한 듯 잠시 흘겨보던 홍 선생은 곧 웃는 표정으로 아이들을 보며 말했다. 모두들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다시 수업을 시작합시다. 인권이는 홍 선생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때리면 나오는 게 촌지의 법칙인데 인권이만은 자신에게 촌지를 건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요즘 세상에 아이를 맡겨놓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부모가 어딨어? 도대체 애 교육에 신경을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홍 선생은 틈만 나면 투덜거렸다. 다른 아이의 어머니들은 모두 홍 선생에게 성의를 표시했지만 인권이만은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것이다. 홍 선생은 유난히 돈을 밝히는 것으로 학교 안팎에서 유명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널리 소문이 퍼져서 학년이 바뀌어 홍 선생 반에 배정받으면 학부모들끼리 아유 정말 안 됐네요. 1년 동안 피곤하겠어요. 하고 위로의 말을 해줄 정도였다. 홍 선생은 촌지를 뜯어내는 방법도 끈질겼다. 혹시 돈을 안 내는 아이들이 있으면 사소한 일로 벌을 세우거나 체벌을 해서 결국 어머니가 찾아오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권이만은 아무리 구박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았다. 아이를 교육하려면 그 정도 성의 표시는 해야지. 혼자 버티면 어쩌자는 거야? 그럴수록 홍 선생의 구박은 심해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말도 없이 인권이가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원래 결석이 잦은 편이었기 때문에 홍 선생은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인권이가 결석한 지 5일째 되던 날, 수업 중에 창밖에서 교감 선생님이 손짓으로 홍 선생을 불렀다. 홍 선생네 반에 김인권이라는 학생 있죠? 네.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애가 강에서 시체로 발견됐다더군요. 죽은 지 며칠 된 것 같다고 하던데. 그 소식을 들은 홍 선생은 인권이를 마지막으로 본 날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홍 선생은 그날도 인권이를 교무실로 불러 다그쳤다. 너 어머니 모시고 오라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선생님이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인권이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어두워 보였다. 세상에 온갖 걱정을 다 안고 있는 듯한 그 표정이라니. 이제 겨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어린애의 얼굴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표정이었다. 홍 선생은 어쩐지 기분이 꺼림칙했다. 하필 우리 반에서 이런 사고가 날게 뭐라. 에이, 기분 더럽군. 인권이의 죽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가정 환경에 대한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인권이는 부모님이 안 계셨다. 집에는 몸이 불편한 늙으신 할머니뿐이었다. 인권이와 할머니는 버려진 신문지와 빈병을 주워다 팔고 동사무소에서 주는 구호비로 어렵게 생활비를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권이는 아이들이 놀림을 받을까봐 그런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홍 선생의 주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인권이가 죽고 나서 보름가량 지났을 때부터였다. 홍 선생이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다가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아, 차가워. 이게 뭐야? 옷이 젖었잖아. 누가 여기다 걸레라도 둔 거야? 옆자리의 선생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걸레 창소도 없었어요. 홍 선생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의자에 묻은 물기를 손끝으로 찍어서 냄새를 맡아보니 비릿한 건지 이상한 냄새가 풍겼다. 정말 별일이야. 기분 나빠 죽겠네. 그런데 날마다 그런 일이 계속되었다.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면 의자가 젖은 물건이라도 얹어놓았던 것처럼 축축해져 있곤 했다. 주위엔 물기라곤 하나도 없었는데 말이다. 그 즈음 또 하나의 이상한 일이 생겼다. 학교 운동장에서 늦게까지 축구를 하며 놀던 윤수가 책가방을 가지러 교실로 갔다. 그런데 구석진 자리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어둑어둑해진 교실 안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 이 시간엔 누구지? 불도 켜져 있지 않고? 윤수는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멈칫했다. 인권이가? 분명 인권이의 자리였고 그 아이 역시 인권이었다. 윤수는 책가방도 버린 채 냅다 집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그 뒤로 윤수 말고도 인권이가 앉았던 책상에 밤늦게 인권이가 앉아있다는 걸 봤다는 아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홍 선생은 친구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아이들이 잠시 환각을 본 것이라고 했지만 아이들의 증언이 늘어나자 할 수 없이 그 책상을 치워버렸다. 홍 선생도 수업 중에 언뜻 교실의 뒤에 구석에서 벌을 서고 있는 인권이의 모습을 본 듯한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곧 사라지고 나중에 그 자리에 가보면 물기가 어려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신경쇠약 탓으로 돌려버리려 했지만 그런 일이 계속되자 홍 선생은 미칠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홍 선생이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 시간엔 누구지? 그리고 현관문은 아까 잠갔을 텐데. 홍 선생은 이상해서 밖으로 나가 보았다. 방문 앞에는 조그마한 아이의 물에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 발자국은 마루를 지나 현관으로 이어져 있었다. 홍 선생은 몸을 벌벌 떨며 무엇인가에 홀린 듯 발자국을 따라갔다. 발자국은 집을 나와 멀리 밖으로 이어졌다. 골목을 지나 산길을 걸어 발자국이 끝난 곳은 동네 밖에 있는 강둑이었다. 홍 선생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인권이가 물을 뚝뚝 흘리며 그곳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권이는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홍 선생에게 다가왔다. 안돼! 오지마!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거야! 선생님은 언제나 어머니를 모셔오라고 하셨죠. 하지만 우리 엄마는 선생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화장을 해서 뼈를 강물에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같이 가주셔야겠어요. 홍 선생은 소리 지르며 온 힘을 다해 뒤로 물러서려고 했지만 발은 땅에 달라붙기라고 한 것처럼 꼼짝하지 않았다. 다가오는 인권이의 얼굴은 물에 부르댕댕하게 부른 데다 여기저기 벌레가 잔뜩 달라붙어 너무나 끔찍스러웠다. 홍 선생은 겁에 질려 소리쳤다. 다가오지마!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인권이는 드디어 홍 선생의 코앞까지 다가와서는 홍 선생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흐물흐물한 손이었다. 홍 선생은 손길을 피하려다가 강물 속으로 붕덩 빠졌다. 이튿날 아침에 발견된 홍 선생의 시신은 무섭게 두 눈을 부릅뜬 모습이었다.